자, 오늘은 유체역학의 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포멀 매핑을 통해서 전자기 혹은 이제 그 온도 분포를 복잡한 그 지오메트리에서 쉽게 계산하는 이제 방법을 배웠는데요.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제 2차원에서 유체의 흐름을 이 컨포멀 매핑을 통해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전에 이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어널리틱 펑션의 이제 속성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복습 파트예요. 자, 이런 이제 복소수가 있고, 이 복소수를 가지고 이제 어떤 함수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그 함수가 이 복소수, 일반적으로 복소수가 될 테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의 실수부를 이제 이렇게 쓰고, 이제 허수부를 이제 이렇게 썼을 때, 만약에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다. 즉 이제 어널리틱 펑션이다. 어널리틱 펑션이면 그것을 이제 보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코시 리만 컨디션이었죠. 코시 리만 조건. 코시 리만 조건은 뭐냐면은 실수부를 x로 편미분한 것과 허수부를 이제 y로 편미분한 것이 같아야만 하고, 그리고 실수부를 이제 y로 편미분한 것이 허수부를 x로 편미분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코시 리만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어널리틱 펑션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시 리만 조건을 이제 잘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어널리틱 펑션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서로 둘 다 하모닉 펑션이다. 여기서 이제 하모닉 펑션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u하고 v가 각각 이제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하모닉 펑션인데 그 둘이 어널리틱 펑션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짝이 되는 이제 그런 때 우리가 이 두 짝을 이제 서로 컨주게이트, 서로 이제 쌍이 되는 그런 함수다. 이런 걸 배웠었고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떤 하모닉 펑션 u를 내가 알았어요. 즉 이런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를 알았으면 이것의 짝이 되는 v를 구하셔. v를 구할 수 있어. 왜 구할 수 있냐? 여기를 보면 그 v를 y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 내가 u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내가 얘를 v로 적분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또 v를 x로 미분한 것이 요거죠. 내가 u는 알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알고 있는 u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얘를 이제 x로 적분한다. 그럼 이제 v의 x 미분, v의 y 미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v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거꾸로 역시 마찬가지로 v를 안다. 그럼 그것의 짝이 되는 u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아무튼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를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등고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등고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u 값이 그 복소수 함수의 실수부가 이거 상수,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되는 그런 어떤 xy 점들의 집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고선을 생각하는 거야. 등고선. 여기 이제 여기 복소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복소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이제 y예요. 그럼 각 지점마다 내가 f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 f 값을 계산했을 때
실수분의 u가 얼마, 그다음 v가 얼마인지 이게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그 실수값이 뭐 7이 되는 이제 선을 하나 딱 그어보자. 이런 뭐 이런 선이 하나 딱 나오겠죠. 이게 이제 등고선이야. u 값이 x, y가 7이다. 뭐 이런 등고선을 그릴 수 있고, 똑같은 등고선을 이제 v에 대해서도 그릴 수가 있겠죠. v. 근데 v 값이 c2다. 얘도 어떤 상수. 그런 점들을 쭉 찾아내요. 찾아내면 어떤 선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v 값이 어떤 상수값이다. 뭐 9, 뭐 1, 뭐 아무 값이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u하고 v가 서로 컨주게이트 펑션이면 우리가 뭘 또 증명할 수 있냐면, 두 개의 등고선이 이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만날 때 이 둘은 서로 수직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즉 u가 일정한 등고선, v가 일정한 등고선은 항상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자, 이걸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자, u가 일정한 등고선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요 점이 지금 x하고 요 점이 지금 x, y예요. 근데 요 방향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이제 x 더하기 dx고 y 더하기 dy가 될 텐데, 자, 이 dx하고 dy는 독립적이 아니죠. 내가 x 방향으로 한 칸 가, x 방향으로 한 칸 가. 그럼 도로 이 등고선 위에 있으려면 y 방향으로는 반 칸만 가야지, x 방향으로 한 칸, y 방향으로 한 칸 가면 등고선 바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즉 등고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dx하고 dy 사이에 어떤 제한 조건을 주게 되죠. 그 제한 조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렇게 변해도 u가 변하지 않는다. u x 더하기 dx y 더하기 dy 값이나 u x y 값이나 같다라는 조건을 사용하면, 그럼 이거 dx dy가 이제 작은 양이니까 u를 x로 표미분한 거 곱하기 dx, u를 y로 표미분해서 dy, 요 조건을 만족해야만 검정색 등고선에 머무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란색 등고선에 머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u 자리에 v만 갖다 쓰면 되는 거죠. dx 이렇게 만족하도록 dx하고 dy를 선택해주면 파란 선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검정색, 즉 요 방향과 요 방향과 그 다음에 파란색 요 방향이 서로 수직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내적을 취해주면 되겠죠. dx 검정색 방향을 나타내는 요 벡터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방향을 나타내는 요 두 개가 수직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파란색, 검정색 dx, 파란색 dx 더하기 검정색 dy 곱하기 파란색 dy가 0인지 확인해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두 식을 이제 여기다 이제 이용을 해보면 진짜 서로 수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널리틱 펑션이에요. 즉 코슈리만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런 이제 컨주게이트 펑션 둘이 있으면은 그 실수부를 일정하게 하는 등고선과 그 다음에 허수부를 일정하게 하는 그 등고선은 서로 수직이다. 이게 이제 어널리틱 펑션의 또 재미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체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그것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연구하는 게 이제 플루이드 다이내믹스인데, 이제 그럼 우리가 뭐 어떤 공간이 있죠. 지금 여기서 다룰 것은 2차원만 다룰 텐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임의의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그럼 이제 이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는 어떻게 기술하느냐?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물 분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물 분자 하나하나에 뉴턴 법칙을 이제 적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뭘 정의하냐면 각 지점에 공간에 어떤 지점이 있으면 이 주위에 그 유체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유체가 몰려 있는가, 그리고 그 지점에 있는 유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즉 각 지점에서의 유체의 밀도, 그 다음에 각 지점에서의 유체의 속도, 요것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유체들이 막 흘러가면 시간 공간상으로 뭐 밀도도 달라질 거고, 물이 막 속도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유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운동 방정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에요. 이건 이제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아마 6장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유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이제 수학적으로 쓴 것이 이제 컨티뉴이티 방정식이고, 얘는 이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다이버전스. 여러분, 다이버전스가 뭐냐? 어떤 벡터가 얼마나 생성되는가, 이제 그걸 표시하는 건데, 자, 무엇이 생성되느냐? 밀도 곱하기 속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제 플럭스라고 불러요. 플럭스. 밀도 곱하기 이 속도를 이제 어떤 유체의 플럭스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이제 그 생성되는 게 생기면 무엇이 이게 플럭스가 흐름을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생성된다. 부호에 따라서 소멸된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류의 유체를 우리가 다루건 간에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이고, 이것을 우리가 컨티뉴이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플러스 그 유체가 받는 힘에 해당되는 또 운동 방정식을 적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교과서에서는 가장 쉬운 플루이드 다이내믹스의 운동 방정식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걸 가정할 거냐면은, 막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있었는데 그 컵을 쓰러뜨려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 같은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상태,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정상 상태에서의 물의 흐름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상 상태라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은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편미분이 이제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할 게 뭐냐면은, 자, 그 유체의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 가정할게요. 우리 기체 흐름 같은 걸 생각하면, 기체는 압력이 높아지면은 밀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팽창해서 밀도가 낮아지고, 기체 같은 경우는 밀도가 쉽게 변하지만 유체의 경우에는 지금 밀도가 잘 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상화로서 아예 밀도가 시공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 밀도라는 것은 x, y, z의 함수인데 시간에 대한 함수는 아니라고, 이제 정상 상태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다 하는데 이것이 그냥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 유체가 압축되지도 않고 팽창되지도 않는다. 그런 걸 가정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가정할 것이 이로테이셔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물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운동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그 유유히 흘러가는 것만 생각할 것이지, 이제 이 소용돌이 치는 것은 내가 고려하지 않겠다.
일반적으로 유체가 컴프레서블하고 이제 로테이셔널 모드까지 있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겠다. 그럼 이 로테이션 굽이치는 소용돌이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은 그 속도의 이제 그 원래 엄밀하게 이제 플럭스의 컬이 0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덴서티는 이제 상수라고 했으니까 저 상수는 바깥으로 빠져서 이제 이 유체의 속도 벡터가 컬이 0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 필드가 있는데 그 벡터 필드의 컬이 0이에요. 그럼 이제 그 벡터 필드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누군가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다. 그렇죠? 이 역학에서도 여러분 많이 배우셨던 거고 전자계에서도 많이 배우셨던 거고 컬이 0이다. 그러면 걔를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다. 역학에서 보통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지금 우리 유체 역학 할 때는 이제 그걸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정의하기 나름이고 또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마찰이 유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을 이제 비스코시티라고 부르는데 점성이라고 불러요. 비스코시티도 0이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유체 중에 제일 간단한 유체에 해당돼요. 사람들이 뭐 이걸 표현하기를 드라이 워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점성도 없고 뭐 수축도 안 하고 팽창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아주 이상화된 그런 유체의 경우에는 어떤 운동 방정식을 만족하는가? 저 컨티뉴티 방정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속도 자리에다가 내가 이 포텐셜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덴서티는 상수니까 다 무시하고 시간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도 이제 무시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은 유체 역학을 푸는 게 그냥 다름 아닌 라플라스 방정식을 푸는 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 하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고 이걸 풀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유체의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제 그레디언트로 이제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포텐셜을 이제 먼저 구하면 되고, 그래서 요 포텐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제 그것을 미분하면 velocity가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velocity 포텐셜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인 이론인데, 우리가 2차원에서 이제 국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원의 국한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2차원에서 이런 유체역학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라플라스 방정식,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2차원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하모닉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하모닉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럼 이 하모닉 함수는 항상 어떤 걸 가져요? 서로 짝이 되는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 컨주게이트 펑션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 컨주게이트 펑션을 내가 푸사이라고 부를게요. 자, 요 xy라고 썼는데 xy는 좌표 xy라고 부를 수도 있고 uv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하모닉을 여기다 얘가 이제 하모닉인 거죠. 사실 푸사이도 하모닉인 거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velocity potential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이제 streamline이라고 불러요. stream function.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용어를 소개해드린 거 이렇게 부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예에 대해서 이제 그런 유체 흐름을 나타내는 velocity가 어떻게 되고, velocity potential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스트림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